자, 미국 시장은 오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흐름,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2000도 0.39%가 올라가는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달러 지수는 오랜만에 살짝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숨고르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오랜만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채권 금리가 1.1대에서 1.35까지 파죽주세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늘 소폭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했기 때문이죠. 뭐에 대해서 안심했나요?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약간 안심했기 때문이죠. 왜 안심했나요? 네,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8월 10일 목요일 증시각도의 TV 목요일 아침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의 TV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그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라이브는 일단은 라이브 1부는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1부만 듣고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브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 라이브에 대한 내용은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만 녹음해서 다시 동영상을 올리고, 라이브는 라이브 때만 존재하고, 그 다음 그 없애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그 근원적인 좀 그게 있어서 말을 거칠게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그 말은 계속하게 될 거예요. 네, 제가 그 어떤 투자 상담은 상당히 뾰족하게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70달러 육박한 69.34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재고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고가 좀 줄은 영향으로 유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고요. 전일 그 중국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소폭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45,000달러대로 올라서면서 소폭 오르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미국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나 오늘 기다리고 있던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땠을까요?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올랐습니다. 자,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얼마? 2%.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이 한 바에 의하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견딘다? 3%대까지는 견딘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물가 그 전년 대비는 얼마가 나왔다? 5.4% 나왔다. 놀랄 로짜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이제 테이퍼링 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물가 그 채권의 금리가 빵빵 올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1.35까지 가던 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1.335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떨어지던 채권 가격이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 이랬을까? 오늘은 저희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뭐냐면 상승 추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면 자를 대고 쫙 점선을, 그 이후의 상황들 점선으로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선을 긋는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 모여지는 거죠. 아,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의 점선을 딱 연장선을 그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이구 또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점선은 우상향하게 그려놨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살짝 밑에서 끝났어. 살짝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다 올라갔구나. 이제 우상향이 이제 끝났구나. 증가율의 우상향.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막 계속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2, 3%도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빵빵 터지면서 왜냐면 이제 돈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전년도가 워낙 안 좋았던 기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한 쇼티지들이 곳곳에 터졌고 특별히 중고차 쇼티지가 워낙해서 컸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고공행진을 계속했죠. 5%면 고공행진이잖아요. 근데 요게 살짝 누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면 절대 지수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2008년 이후 최대 폭이에요. 이번 7월 물가 지수가 2008년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또 나왔어요. 예상도 5.4% 나왔고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자, 잘못했다. 지난 6월에, 맞네. 5.4% 나왔는데, 이번에 또 5.4% 나왔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안심을 했냐면, 시장이, 그동안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점점점 올라갔어요. 2월 이후로는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또 올라? 또 올라? 더 올랐어?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꺾였다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CPI가 추가 상승하지 않은 것이 채권 시장이 안심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아까는 얼마? 아까는 8월 이후 얼마? 5.4였죠. 자, 기억하고 이번 근원 CPI는 얼마가 올랐냐면 4.3%가 올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소폭 낮았어요. 월별로는 0.4% 오를 거고 4.4% 좀 오르지 않겠어? 했는데 실제는 0.3%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4.3% 올랐어요. 근데 6월 달에는 얼마가 올랐느냐? 0.9% 올랐어요. 이번에 0.3인데 지난달엔 0.9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년 대비 4.3이 올랐는데 6월 달에는 얼마가 올랐냐면 4.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어 CPI 쪽에서 드디어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탁 하고 밑으로 꺾인 거예요. 예, 핵심은 앞서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0.2% 올랐어요. 그전에는 막 얼마씩 올랐냐면 10%씩 올랐어. 그런데 이게 팍 떨어지면서 떨어진 거고. 자,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를까요, 여러분? 통박을 굴려보세요. 물론 요즘 신차도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미국에 계신 분들 아시죠? 텔루라이드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면서요. 지금 보통 권장 소비자 가격이면 그거보다 할인해서 사야 되잖아. 근데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텔루라이드 게다가 고사양이 옵션 많이 달린 건 더 비싸게 팔린다면서요. 네, 와, 한국 잘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화이팅.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신차 풀리는 게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죠. 그쵸? 신차가 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중고차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신차는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왜? 반도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되니까. 3분기는 해결이 된다고 본 상황이니까 뒤로 갈수록 4, 4분기는 더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고차 가격은 조금씩 더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 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코어 근원 CPI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점선이 위로 그려지던 점선이 밑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안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이 고조되다가 살짝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채권 시장 오늘 10년물,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입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간접 낙찰률이라는 게 77.25%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낙찰 받는 걸 간접 낙찰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애들보다 외국 애들이 미국 국채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일본 금리보다는 훨씬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의 엔화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일본 채권 사는 것보다는 이거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자기네 나라하고 미국 국채하고 비슷하면 어디 걸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낙찰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냐? 그 근원 CPI, 코어 CPI가 우상향하던 게 꺾이면서 전반적인 CPI는 고공행진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앞으로 CPI가 더 추가로 올라가는 CPI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니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땡겨오던 줄 잡고 땡겨오던 땡기는 힘이 좀 약해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송이 다른 경제 유튜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은행원 분들과 이렇게 금융권에서 조금 많이 보게 돼. 이런 거를 자꾸 근데 더 쉽게 얘기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만큼보다 조금 더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유인하는 요인들이 조금 약화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연준 인사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뭐냐면 채권 시장 하루 안심을 했죠. 하루 안심을 했지만 테이퍼링의 기세는 죽지 않았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테이퍼링을 결정할 주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역시나 매파로 점차 분류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매파 중에 지금 선두주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하는데 딱 특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얘기한 거예요. 카플란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10월에 이를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조금 더 무게를 더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권 매입을 중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인플레이션은 일부 품목 상승세에 기인하고 있긴 하지만 수요 측면 압력도 강함.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 중고차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난 거 알긴 아는데 지금 수요 장난 아니거든. 단순히 공급 병목으로만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난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거든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견조하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이게 뭐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긴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반되어야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서 댈러스 연은 총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라파엘 버스틱 연은 총재께서도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치에 근접했으니까 평균 목표 물가제 이상으로 지금 그거를 해주는 그 금리에 왔으니까 이제 좀 줄여야죠.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 크게 납니다. 이제 좀 줄이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은 총재들 중에 매파들이 총 걸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핵심 얘기하죠. 이 흐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물가 상승률이 꺾이긴 했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가 생각하는 밴드 안에 있습니까? 자, 평균 2%가 가려면 그 전에 1%대였어도 평균 2%가 가려면 얼마여면 되겠습니까? 한 1년 정도 3%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5%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안 가죠. 1년 안 가도 평균 2%를 올리는 거예요. 맨날 1점 맞다가 5점 맞아봐. 매일 한 2년간 1점 맞았는데 5점씩 맞아봐. 그럼 평균 2점 언제 되냐고. 금방 되죠. 예, 금방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지수는 테이퍼링에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나 파월 의장께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뭐가 해결돼야 된다. 자, 한번 보자. 댓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우리 똑똑한 증시각도의 TV 구독자 시청자분들, 자, 뭐가 해결돼야 된다? 두 글자, 한국말로 두 글자. 자, 영어로는 이가 시작되죠. 와, 진짜 똑똑하다. 라오왕님, 육시왕님, 와,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고용. 우리 따봉, 네, 최고. 고용이죠.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달,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8월 고용, 그 다음에 이제 9월 고용 두 달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이제 나왔습니다. 7월 달 고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85만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헐 넘게 나왔죠? 94만 5천 나왔죠? 네, 맞죠? 94만 5천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또 이 정도 나오거나, 100만이 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연준 안에 있는 매파들이 그냥 막 발톱을 세우면서 봐요. 이제 해야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올 고용지표, 그 다음 달에 나올 고용지표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강력한 외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은 파월은 최대한 뒤로 미룰 거예요. 여지껏의 말로 봐서는 파월은 최대한 미루면서 아무리 빨라도 11월, 12월에 테이퍼링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아마도 본격적인 건 내년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보여줍니다. 자,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그때 가면 한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파월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중고차 문제가 해결되면 코어 물가지수가 뚝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막 4%대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들 지금 잘못해서 여기서 찬물 끼얹으면 불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상당 부분 뒤로 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각도기 내피셜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뭐 이렇게 그 미국 그 시황하면은 어디에 뭐 어디 증권사에 뭐 어느 전략 분석가가 무슨 얘기했다는 거니까 딱 그 톤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각도기 미국 시장 분석가는 아무리 그래도 파월이 태도를 바꾸면서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인데 그걸 계속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행동들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각도기는 분석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뉴스. 미국 상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및 보육 관련 투자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요. 공화당의 지지 없이 법안을 가결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를 발동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의견 중에 눈에 뭐 뻔히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7에서 8.2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은 대응을 완전한 셧다운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력이 확 떨어져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길게 미국 시장 정리가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 2부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